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에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이 그렇게 엄청난 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죠. 예, 북한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 북한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네. 어떻게 무너지나? 북한 사람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이 34,121명이라네요. 이거 뭐야? 그냥 뭐 면은 만 명이 이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읍이라 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행정구역이라는 다리가 한꺼번에 남쪽으로 이동해 오는 셈이 되는 거니까 이게 예사로운 변화라고 볼 수가 없죠.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러다가 뭐 북한의 도시 전 하나가 막 통째로 오듯이 막 그렇게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탈북자가 34,121명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중에 애교관들이 한 30명 또 오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북한의 상류급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소문내면 북한에서 자기 지인들, 친족들이 다 죽을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중에 태용호라고 그러는 분은 한국에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 정부에서 뭐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우리가 북한에서 온 양반을 갖다 국회의원으로 표 찍어서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 그것도 무슨 쇼를 했나? 아니, 이번엔 떨어졌어. 왜? 찍어서 해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요. 그게 객관적으로 그런 아주 변화를 겪은 새로운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인정을 받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북한이 왜 그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이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이가 하느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울고 뭐 이게 뭐 하는 것들이야 쟤들이 뭐 그렇게까지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김일성이가 갔어. 아들 손주 뭐 이렇게 내려와. 그럼 그이도 하느님이야? 그 하나님 손장감.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신적인 존재인 그런 컨트롤 타워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민, 국민들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국민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데는 정치 구도 말고 또 하나 있어. 경제 구도야. 살기가 힘들어.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을 갖다가 애국으로 보내가지고 품팔이 보내. 그래서 품값 받은 거를 갖다가 가져와서 쥐들끼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폭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국민의 그 정서는 자꾸 더 분열이 돼가고 절망을 해가고 그리고는 이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인구가 우리가 3천만이 더 넘는데 말이야. 그 북쪽 애들은 2,500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군대를 갖다가 양성해서 저희도 저희 방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니 이긴 사람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군대 한번 가면 몇 살에 제대를 하느냐 하면 30살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해가지고 오면 걔가 몇 살이야? 30살 먹은 게 제대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인생도 다 그냥 거기서 젊은 날 보내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나마나 김일성, 원수님, 하나님 이러던 사람들의 그 정서가 이제 신세대에게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대 차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응?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무너지는 거지 뭐. 편수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고위급 외교관들이 말이야 30명이나 몰려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털을 잡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을 이제 차관급 이런 공무원으로 이 차관급으로 임명을 한다고 그렇게 정해놨다 그래요. 그 되고 안 되고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뭐 되겠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장관도 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응? 그러면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폭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던 거. 자, 밥 먹고 살기 어렵지. 국민은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소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기도 도와주던 러시아도 이거 뭐 다 그냥 무너져 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눈웃음을 치고 난리를 친가. 아, 걔들은 저더랍저랍 닫기도 힘들어. 그래도 지금은 얘하고 슬슬 노는 게 득이 되겠네. 그래가지고 득이 되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면 득이 아주 친한 척해. 그런데 그 위기가 싹 사라지고 나면 아마 등 돌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 자기 앞지락 닫기도 힘드니까. 그 중공이 가만히 보니까 뭐 남북 통일한다고 저들이 막 난리를 쳤을 때 홀랑 망해가지고 반대로 통일이 되긴 되는데 남쪽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게 생겼어. 그걸 막아준 게 누구야? 중공이야. 그랬더니 이것들이 어디 가서 붙어먹어. 그러니까 승질이 살살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옛날대로 가는 건 가는 거다 이러면서도 또 스물스물 관계가 깨져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북한이 설 자리가 어디야? 이게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3만 4천 명이나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면은 10,000명이고 업이라 군이라 뭐 이런 순순 그 중간쯤 되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 북한의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짜배기로 넘어온 셈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관심을 쓸 새가 없어. 왜 그러느냐면 아이고 또 뭐 외국에서 무슨 뭐 우리의 뭐 원자력 뭐를 해서 뭐 팔아먹고 장사할 기회가 또 생겼다면서 그러니까 아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걸 차지해서 누가 컨트롤 타워에 앉아가지고 권력을 잡고 경제니 모든 걸 자기가 운영하면서 실컷 누려보나 여기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그냥 이 권력을 잡고 내가 잡고 너를 물리치려고 그러는 그 쌈박질하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자극, 반응, 도전과 응전, SR의 이론이라는 게 발전의 기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욕망이라는 게 베이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가고 또 엎어지고 그러면서 전진을 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인 것이죠. 뭐 그렇게 가겠죠. 뭐 그러면 지금 북중북러 관계도 허물어질 거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는 날이 지금 이미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온 그냥 말을 갖다 차관급 뭐 공무원으로 임명하려고 그런다니 그러면 장관도 하고 별것도 다 하게 생겨서 이게 뭐야?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이 역사적인 놀라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일인데 나중에 한중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선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는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봐야 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망의 노예인 것입니다. 본래. 그래서 시력이 없어요. 눈앞에밖에 안 보여요. 코앞에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주마지 10발짝 안에 와 있는 것도 잘 못 보고 그러다가 홀랑망하기도 하고 그냥 뭐 실패를 하기도 하고 패망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개인이 한 사회가 그런 것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렇게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의 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간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눈을 좀 떠야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눈 좀 떠라 이 소경들아. 응? 그때 소경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도 있고 아주 코앞에밖에 안 보이는 소경도 있는 거요. 근시 아니라 말이지. 지금 다 우리가 근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눈 좀 떠봐. 응? 그렇게 해서 큰 틀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하여,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눈이 떠서 좀 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 좀 열려라. 뭐 들리는 소리 없어? 북한이 막 무너지는 소리 나네. 응? 그 좀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청력이 좀 깨어졌으면 일어났으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 그러곤 희망을 말하고 북한 주민이 저렇게 다 굶어주고 가는데 말이야. 그냥 우리끼리만 뭐 어떻게 잘 살면 되겠다고 그러고 예면하고 그러면 그게 유지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인류 공동체의 운명,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도 좀 떠서 그렇게 해서 뭐를 해야 돼? 입을 열고 말도 좀 하고 관심을 갖고 도와도 주고 뭐 이런 정서, 국민적인 그런 정서가 새롭게 생겨나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때라고 보는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 북한 동포 저렇게 굶어 죽어도 괜찮습니까?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눈 좀 열려라. 좀 귀 좀 열려라. 입 좀 열려라. 안전뱅이들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행동을 보여라. 행동이 없는 것은 소득이 없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다가 맨 마지막 단계야. 뿌리고 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 단계는 행함으로야. 그러므로 그런 생각,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통일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꿈을 펼칩시다. 너무 욕망의 노예에 홀딱 빠져서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이거,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나라가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향하여 제대로 갑시다. 큰 죄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계속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 예, 그 절망하는 것처럼 큰 벌이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이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가봅시다.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고맙습니다.